안녕하세요. 강태성입니다. 예, 오늘 방송은 이 코리아 스프린터 출전하는 마필들을 좀 살펴보는 그런 방송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코리아컵이라든가 코리아 스프린터에 좀 긴 장거리 이동을 하는 마필들, 그러니까는 미국에서 오거나 영국에서 오거나 그런 마필들이 부진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도착한 이후에 2주 만에 컨디션을 맞춰서 출전해야 되기 때문에 장거리 이동이 결국은 독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좀 가까이에서 오는 마필들, 그러니까 일본이라든가 홍콩에서 오는 마필들은 이동 거리가 짧기 때문에 빠르게 적응하고 또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특히 일본 마필들 그리고 홍콩 마필들도 옛날에 뭐 슈퍼자키라든가 이런 마필들이 성적을 거뒀는데, 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뭐 이번에도 아무래도 좀 영국 말들이나 이런 마필들보다는 일본이나 홍콩에서 오는 마필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원래 이 재작년 그 코리아 컵 그리고 코리아 스프린트를 할 때는 마사의 계획은 이런 마필들이 좀 일찍 국내에 들어와서 1등급 일반 경주에 출전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경주 이후에 이제 코리아 컵이나 코리아 스프린트에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이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헝클어지면서 이번에도 좀 2주 만에 좀 빠르게 출전을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 코리아 스프린터 출전하는 마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레이팅은 국제 레이팅입니다. 컴퓨터 패치가 제일 높은 레이팅이고, 그리고 그 다음이 어마어마가 레이팅이 높은데, 어마어마가 국내 레이팅은 110이 아닙니다. 하지만 국제 레이팅을 적용했을 때 110인 거고, 국내에서는 훨씬 더 높은 레이팅입니다. 그래서 이 국내 마필들도 전부 다 국제 레이팅 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레이팅 높은 순서로 짜여져 있습니다. 블랙머스크 같은 경우도 국제 레이팅은 106밖에 안 됩니다. 제일 먼저 살펴볼 마필은 이 컴퓨터 패치라는 마필인데, 엑시드 앤 엑셀 자마입니다. 홍콩이 호주 말들을 많이 수입을 합니다. 호주 말들이 전통적으로 단거리에 강합니다. 그리고 뉴질랜드 말들이 전통적으로 장거리에 강하고, 그래서 호주 말들이 많다 보니까는 이 홍콩도 자연스럽게 단거리에 좀 강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컴퓨터 패치는 이번에 출전하는 외산마들 중에서 가장 클래스가 있는 마필입니다. 센 말이란 뜻입니다. 가장 능력이 좋은 마필이고, 홍콩에서도 좀 상위 클래스의 스프린터입니다. 최상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상위 클래스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스프린터이고, 경주 성적을 살펴보면 2021년도 홍콩 스프린터, 그리고 2022년 이 4월 달에 더 체어맨즈 스프린터, 이 두 개 경주는 홍콩에서도 단거리 최강 경주입니다. 최강마들이 출전하는 경주들이고, 거기에서 이제 2착, 원래 이 더 체어맨즈 스프린트에서는 2착을 했고, 그리고 작년 12월 달에 홍콩 스프린트는 6착을 했습니다. 어쨌든 상위 클래스의 경주마들과 뛰어매도 꾸준하게 자기 성적을 내어주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원래도 여전히 뭐 계속 괜찮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 컴퓨터 패치는 뭐 제가 봤을 때는 압도적인 능력 우위를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원래 1월 달에 뭐 지설이 경주에서 6착, 그리고 지원 경주에서 8착, 그리고 G2 경주에서 6착, G1 경주에서 2착, 그래서 주로 그레이드급 경주로 많이 나갔습니다. 홍콩은 인공주로는 센 경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 그레이드급은 다 잔디입니다. 그래서 이 마필도 인공주로에서는 안 뛰고, 홍콩도 인공주로가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인공주로에서는 안 뛰고 잔디 위주로 뛰었는데, 인공주로는 급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홍콩은 그 인공주로가 올웨더 트랙입니다. 그러니까 뭐 말 그대로 어떤 날씨든 수영 가능한 그런 트랙이라는 뜻이고, 영국에서 오는 마필들, 이번에 오는 마필들은 인공주로라도 폴리 트랙에서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올웨더 트랙이라든가 폴리 트랙이라든가 이 이름 자체가 그 시공하는 회사 이름입니다.
그래서 인공주로 회사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주로를 만드는 회사 이름을 따서 그 주로 이름을 정하는데, 그래도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올웨드 트랙이랑 폴리트랙입니다. 가장 최근 경주, 그러니까 클래스 1 경주마입니다. 이걸 우리나라로 치면은 1등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클래스 1이. 클래스 1 경주마고 주행습성은 선행 또는 선임마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이 적인 기수인 체드윅이 올라앉았습니다. 그리고 수득 상금은 2천만 달러가 넘습니다. 아무리 홍콩 달러가 싸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2천만 달러가 넘는다는 것은 엄청난 상금을 벌어들였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정말 센 애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오는 마필들 중에서 그래도 그동안 보여준 데이터만 놓고 본다면 한 수 위의 전력의 마필이라고 할 수가 있고, 비록 6살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걸음새가 꺾이진 않은 모습이고, 그래서 이 마필은 이번에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입니다. 두 번째로 레이팅이 높은 마필이 어마어마입니다. 알고리즘 자마이고 1200 거리에서 3차 간에 다 들어왔습니다. 한 번도 3차 간에 빠진 적이 없을 정도로 1200의 강점을 보이고 있는 마필이고, 2022년 부산일보배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선두 외곽을 돌면서 모래를 안 맞으면서 우승을 했고, 6월 경주에서는 3열을 돌았습니다. 근데 이 마필은 아무래도 내측 선입은 좀 불리한 마필이고, 외곽에서 모래 안 맞는 전개를 펼쳐야 되고, 그리고 한 2열까지는 괜찮지만 3열, 4열 돌면은 조금은 2% 부족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전개가 관건인데 앞선 장악, 그러니까 선행을 가거나 아니면 선행마 옆에 붙거나 그래야 되는 마필이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인게이트가 또 절대적으로 유리한 마필입니다. 그래도 꾸준하게 선입 걸음으로도 어느 정도 걸으면 나오는 마필이기 때문에 어마어마도 충분히 입상에 도전할 수 있는 마필이고, 그 다음에 살펴볼 마필은 이 레이팅 세 번째인 랩터스라는 마필입니다. 일본에서의 성적을 살펴보면 2022년 3월 달에 구로훈의 쇼, 그러니까 재팬 G3입니다. G3가 아니라 일본의 G3급입니다. 국제 통용되는 G3가 아니라 일본에서만 통용되는 G3 경주이고 1400m 모래주로에서 뛰었는데 선행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직선 초부터 밀리면서 육착을 했고, 그리고 5월 경주에서는 가키 스파타 기넨, 이것도 재팬 G3입니다. 1500m 경주였고 선행으로 경주를 주도했지만 막판 역전을 허용하면서 3착을 했는데 나름 끝까지 선전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이 59kg의 부중을 달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 마필은 이 57로 부중이 내려갑니다. 그 점이 플러스 요인입니다. 이번 코리아컵과 코리아 스프린터는 마령 경주입니다. 그래서 성별 그리고 나이에 따라서 부중이 차등 적용됩니다. 어쨌든 작년에 전성기였습니다. 21년 전성기급 활약을 했고 재팬 G3에서 4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22년도 올해는 3착만 2번 하고 있는데 3착만 2번 하는 게 아닙니다. 21년도에서는 상당히 21년도에서는 계속해서 좀 연속으로 우승을 거두고 상당히 좀 우수한 경주력을 보여주었고, 이 마필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선행마입니다. 선행을 가야 되기 때문에 선행을 가고 못 가고가 그 성적을 좌우할 겁니다. 주로 1400이 출전하는데 게이트 이탈이 빠르다기보다는 게이트 이탈은 보통인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야시, 즉 밀고 나오는 중속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중속으로 선행을 장악하는 마필이고, 일본에서의 소득 상금이 1억 7천만 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한 17억의 상금을 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래도 모래주로 단거리에서는 상당히 좀 좋은 경주력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번에도 물론 이때 그 선입으로 한번 이 선전을 한 적이 있긴 한데 최근 경주들을 살펴보면 그런데 그때는 이제 앞선이 도주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2의 선행성으로 경주를 풀었기 때문에 그게 5년이 선입 전개였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제2의 선행성으로 경주를 푼 거고, 어쨌든 무조건 선행을 가야 되는 마필이고 선행 여부가 경주력
경주 성적을 좌우할 텐데 선행만 간다면 충분히 입상 도전 가능한 마필이고 선입으로는 조금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마필입니다. 다음에 살펴볼 마필은 블랙 머스크입니다. 네이팅이 106입니다. 마주협회장배 1200 경주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최우미에서 추입으로 우승을 했는데 사실 뭐 자력 우승이라기보다는 라운드 파이트와 히트 예감이 어마어마하게 비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두 마필이 걸음이 무뎌지면서 반사 이익을 봤는데 사실 그때 라운드 파이터가 좀 편하게 전결했으면 우승은 힘들었습니다. 어쨌든 추입으로 우승을 했고 6월 19일 SBS 스포츠 스프린트 경주에서는 선입권 전개하면서 2착을 했습니다. 그때 모르피스가 최상 전개하면서 우승을 했고 오너스컵에서는 이게 1600m였습니다. 중위권에서 좀 편안한 전개를 펼쳤는데 이게 발을 못 바꾸다 보니까는 1600은 불리하면서 걸음이 안 나오면서 7착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적정거리인 1200에 출전을 하고 있고 선추입이 자유로운 마필이기 때문에 이 마필도 충분히 입상 도전 가능한 마필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마필은 셀라비입니다. 싱가포르 자마인데 2주 전에 경주를 뛰었습니다. 2주 전에 나이원 시티컵 지원 경주입니다. 잔디 경주였는데 10착을 했는데 중위 외곽을 따라가다가 이제 4코너 돌면서 내측 들어가면서 전개를 정말 최상으로 풀었습니다. 그렇지만 종반 무뎌지며 10착을 했는데 사실 그 경주는 이 마필이 덜에 밀기에는 편성이 너무 강했습니다. 그래서 좀 경주 편성상 열세였고 제어 반응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그 경주들을 살펴보면 그래서 좀 편하게 가지는 못하고 선행을 가면 좀 최상의 경주력이 나오고 선입권에 만약에 흐름이 빠르지 않고 좀 느려지는 흐름이라면 굉장히 좀 불리할 수가 있는 마필입니다. 7월 경주는 싱가포르 C1 클래스 1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1등급 경주입니다. 1등급 경주에 출전해서 3착을 했는데 중속으로 서서히 선행을 장악했는데 좀 물고 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직선 후반부터 추진했는데 3착을 했어요. 막판 역전을 허용하면서. 그러니까 전개를 최상으로 풀고도 좀 아쉬운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4월 경주에서는 크란지 스테이크스 인공주로입니다. 여기에서 인공주로는 올웨더 트랙입니다. 1200m에서 우승을 했는데 선두 뒤 외곽 전개했고 모래를 안 맞았습니다. 그리고 나름 양호한 경주력을 보여주었고 기본적인 전개는 선입도 되긴 하지만 느린 페이스는 불리하고 좀 빠른 페이스로 자기 페이스대로 뛴다면 선입도 가능합니다. 18전 동안 8승을 했고 그리고 앞말이다 보니까는 55kg의 부중을 부여받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5전을 뛰어서 우승 한번, 2착 한번, 3착 한번 꾸준히 자기 성적 내어주고 있고 부중에 이점이 있긴 하지만 상대들이 좀 강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마필은 모르피스입니다. 1200에서 3승을 거뒀고 마주협회장배 3차 그리고 6월 19일 날 SBS 스포츠 스프린트 우승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인게이트 2점을 바탕으로 최상 전개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추입보다는 선입으로 뛰는 게 훨씬 나은 마필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외곽 게이트보다는 인게이트가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래서 자력으로 추입으로 우승을 하거나 입상을 할 전력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 나이도 있고 하지만 전개만 풀리고 선두권이 만약에 혼전스럽게 흘러가면서 선두권에서 경합이 일어난다면 그 반사 이익은 누릴 수 있는 마필이 바로 모르피스가 되겠습니다. 라운 퍼스트입니다. 현재 서울, 부산 통틀어서 안말 최강자이고 대상경주 연성을 거뒀던 마필이고 계속해서 안말 대상경주 출전해서 선전을 했고 올 1월 이 세계일보배에는 국산마 안말이 아니라 국산마 대상경주였고 거기에서 이스트제트, 매니히어로를 이기면서 순말들과의 경쟁에서도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선행 선입 다 자유로운 마필이고
전개가 자유롭다는 점이 강점이고, 그리고 앞말이다 보니까는 55km의 부중 이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력으로 입상을 넘볼 전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 센 애들이 많기 때문에. 하지만 인게이트에서 최상 전개를 펼쳐낸다면 전개상의 이점은 분명히 누릴 수는 있고, 적어도 착순 정도 싸움은 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 다음 살펴볼 마필은 이스트 제트입니다. 스트라이커 어게인 자마이고, 최근 대상 경주에서 꾸준한 성적을 거두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현궁 강자급에서는 밀리는 전력이고, 이제 좀 경주 전력 자체가 하락세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마필은 아나프라는 영국 마필입니다. 3세 마필입니다. 3세 마필이다 보니까는 부정이 56kg입니다. 22년 6월 25일 날 그때 이제 이 지서리 경주 인공주로, 여기에서 인공주로는 폴리트랙입니다. 1200m에서 2착을 하면서 단거리에서 경쟁력을 보여줬는데, 이 경주도 그렇고 전부 다 그동안 보면은 출전한 경주들을 본다면은 3세마 한정 경주에 많이 출전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기존의 능력마들 과 싸웠다기보다는 자기 또래의 마필들하고 싸웠다고 볼 수가 있고, 영국 마필이긴 하지만 잔디주로는 4전 동안 3착 한 번밖에 못했지만, 인공주로 폴리트랙에서는 5전 동안 2승 2착 2번을 했습니다. 근데 수덕 상금을 본다면 5만 파운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닥 큰 레이스, 상금을 많이 주는 큰 경주에는 출전을 안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필도 전력상 좀 열세라고 판단을 하는 마필입니다. 그 외의 마필들, 글로벌 캡틴, 대한질주, 스프링백, 그리고 블랙 올리브, 이런 마필들도 출전을 하고 있지만은, 아무래도 최선은 다하겠지만은 전력상 열세이기 때문에 별다른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경주는 저는 컴퓨터 패치는 강력한 우승 후보로 보고 있고, 넵터스는 선입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그게 좀 미지수입니다. 그렇지만 선행만 간다면 언제든 자력으로 승부가 가능한 마필이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국내 마필인 어마어마, 블랙머스크, 모르피스, 이런 마필들도 입상을 다툴 수 있는 전력이다. 이렇게 최종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아나퍼 같은 경우는 1200을 출전하고 있지만, 이 마필의 또 불안 요소가 뭐냐면은, 영국은 이 트랙 자체가 1600마일까지도 일직선입니다. 코너를 안 돕니다. 그냥 일직선으로 달리는 경마장들이 많습니다. 로얄 에스코트도 그렇고, 보통 일직선으로, 뉴마켓 경마장도 그렇고, 거의 일직선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나프 같은 경우도 1200을 했지만 코너를 돌아본 경험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국내 경마장, 그러니까 코너를 도는 경마, 그러니까 1, 2코너, 3, 4코너를 돌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그것도 좀 미지수입니다. 그동안 주로, 직선주로 했으만 경주를 많이 펼쳐왔다는 점도 이 아나프는 좀 불안 요소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